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본수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얼굴이 많이 어두우세요. 민주당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하루아침에 무소속이 됐습니다.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예. 뭐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왜냐하면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뭐 일종의 이제 꼼수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진행을 했고 그때도 전 이거 안 된다. 원칙 없는 승리보단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감행을 했었죠. 예. 그렇지만 그때는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는데 네. 그 180석이 이제 두고두고 이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데자뷰처럼 지금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제 이 상황들 보시면서? 뭐 데자뷰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절대 다수라는 그 힘, 네. 그 힘이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뭐 검수완박법 혹은 뭐 검찰 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경제 위기, 뭐 환율, 뭐 금리, 원자재 값 폭등 그런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 네.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인사가 참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 그것들 다 제껴놓고 이렇게 갈 만큼 이것이 치열한 일인가? 그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그 부분이 두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명분은 이렇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법안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이게 꼼수로 비춰질 수 있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당초 검수완박법, 검찰 정상화법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죠. 예. 그거는 뭐냐면은 검찰이 1차 수사부터 담당하는 그러니까 경찰 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해봤고 음. 그 뭐 자의적인 기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논의가 돼야 된다. 예, 예. 라는 건데 지금 검수완박법, 검찰 정상화법은 네. 거길 넘어서 가지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예. 그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네. 전부 다 박탈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박탈하는 거죠. 네네.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네.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 편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가 직접 수사한 것은 기소 단계에서 확증 편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수사 기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취지예요. 본 예, 취지. 그래서 예. 원래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예, 예.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한 거 거의 모든 민생 사건 혹은 앞으로 이제 뭐 중수청이 생긴다거나 뭐 경찰 저 국수본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도 경찰도 확증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치한 이후에 네.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보호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검찰이 그렇죠. 됐든 경찰이 됐든. 그렇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예단을 가지지 말라고 해가지고 판사도 공소장 1번주의, 공소장만 봐라. 예, 예. 나머지는 재판정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라.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확증 편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경찰 수사에 대한 지금 저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그걸 갖다 일정 부분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만들어 놓은 네네네. 검경수사권 작동은 하고 조정안이요. 있습니다. 네. 뭐 미약하긴 하지만 예. 근데 그걸 왜 완전히 치워버리느냐. 그러면 국민의 인권 뭐 형사사법 체계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좀 싫어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작동을 안 한다 이거죠. 아. 네. 근데 경찰 출신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면 되는 거다. 경찰 수사권이 검찰의 종속이 되면서 나타난 그 비효율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기소를 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보안 수사라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은 그게 무슨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그 강제 장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온 걸 보고 검찰이 마땅치 않으면 보안 수사해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경찰이 가서 또 수사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나 이거 충분해. 예. 이거 쓸데없이 이거 무슨 얘기야. 묵살이 가능해요. 아, 경찰이 묵살이 가는데요? 네. 아, 검찰이 보안 수사 하라 그래도 다시 요구입니다. 요구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요? 예. 묵살이 가능해요. 아, 저는 다시 경찰한테 가도 그 경찰한테 가니까 No, 이게 no,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인 줄 예, 알았더니 아예 아닙니다. 묵살도 가능해요. 예. 자, 그러면 뭐 검찰과 경찰의 알력 다툼, 여야의 정치 싸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국민 입장에서만 보죠.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대법원의 의견서를 눈여겨서 봤거든요. 네.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물론 대법원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니까요. 이 법안 검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송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던데 네. 이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 거예요? 그게 뭐 제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송치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건이 다 송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송치가 되죠. 네네. 요즘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더라도 송치나죠. 예. 네, 근데 지금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다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 경찰은 경찰이 안 들어요. 묵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은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재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네.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군요. 대법원이 이제 우려했다는. 그리고 보완하라고 한 게. 기소도 예. 그냥 경찰이 송치한 내용에 예. 대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알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가 없어요. 아. 그냥 써준 대로 온 대로만 그냥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 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판사가 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러면 판사가 품이 엄청 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좀 분리시키자라는 거 그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법안은 보완할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민변 참여연대도. 6대 중대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 그게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고 또 자의적 기소로 인해 가지고 선택적 수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폐해를 줄일 것인가? 네. 이걸 제3의 기관에 줘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기소기관을 달리하면은 네. 확증 편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해왔던 거죠. 네. 근데 그 논의도 지금 덜 무르익었고 네. 또 중수청, 한국형 FBI. 중수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마련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게 막 진도가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라고 논의가 알겠습니다. 되던 중이었죠. 자,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 중조차도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참여연대 민변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는 이 탈당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명분조차 약해진 거 아니냐. 동의하시던 분들로부터 명분을 빼앗아 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버리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너무 우스워진 거 아닌가요? 아까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이 어제 신청을 했어요. 아마 오늘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곧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하겠죠. 네. 그거 중단시키려면 180석 필요합니다. 네. 민주당과 이제 친민주당적인 다른 의원들까지 합하면 179석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이탈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탈했고 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합류를 했고 네. 정의당은 아직 미정이고 네. 한 명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조응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전에 우선 박병석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의사 가는군요. 일정 합의를 해줘야 돼요. 네네네. 직권 상정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 필리버스터든 뭐든.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못 올라가면 필리버스터고 뭐고 없고요. 그러니까 직권 상정을 그냥은 안 해주실 거고 여야 양쪽 계속 불러가지고 네. 서로 양보안 갖고 와라. 합의해라. 양보안 갖고 와라. 그걸 계속 하실 겁니다. 네. 아마.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하실 겁니다. 예. 받아라. 이걸 받아라. 중재안을 일단 예. 마련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셔서 여야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네. 올라가실 겁니다. 물론 그게 제일 이제 이상적이죠.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분위기 보면. 그러면 직권상정을 박병석 의원도 끝내는 하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의장님께서 하실까. 왜냐하면 의장님은 이제 사실상 당신의 정치 역정을 이제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건데. 뭐 마무리가 아닐 수도 있죠. 정세균 의장 보니까 계속 하시던데 국회의장 끝내고 나서도. 글쎄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필리버스터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떡할래? 그렇죠. 표결에 갔을 때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조응천 의원의 선택은 뭔가도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회기를 쪼개기로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쪽으로 안전하게. 가겠죠. 뭐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이런 거 없이. 그거 없이. 예. 그리고 회기를 쪼개기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180개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180석이 필요 없이 없죠. 예. 그렇죠. 과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표결 갔을 때 그러면은 뭐 마음은 정하셨어요? 아니 쪼개기 의석 과반은 네. 그건 그러니까 쪼개기 그거는 과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반대표 던지나 안 던지나 뭐 상관 없어지니까. 네. 박병석 의원이 근데 그 쪼개기는 또 도장을 찍어주시고 방망이를 두드려 주셔야 되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그러니까 어제 순방 취소하신 거는 그러면 네.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취소하신 건가 아니면 끝까지 타협해라라는 걸 주문하려고 취소하신 건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게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약속이 돼서 나가시는 뭐 가볍지 않은 네. 뭐 그런 마지막 순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외교로서. 네. 근데 그걸 포기하셨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미국 일정을 이번에 나가시게 되면은 의사봉을 네. 저 부의장 중 한 명한테 근데 다수당이니까 김상희 부의장한테 의사봉을 주고 나가야 됩니다. 사회권을 이양하고. 이양하고 해야죠.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 어떻게든 당신이 그 국회의장의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해야 되겠다. 예. 라는 생각으로 순방을 이번에 접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께서 박병석 의장 스타일을 잘 아실 테고 또 기존에 박병석 의장이 국회 꾸려왔던 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럼 끝까지 좀 이렇게 중재안 내라 합의해라 이렇게 계속 협치해라 이걸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그렇죠. 저번에 언론중재법 때도 네. 끝까지 그렇게 하셨고 하시다가 막 GSGG 듣고 막 그러셨잖아요. GSGG 네. 들으셨는데 그때는 결국 끝에는 직권상정을 거부하셨죠. 거부하셨죠. 네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뭐 끝에 가서 그렇게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중재를 노력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간 조응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당내 얘기 잠깐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민주당 비대위 회의가 이어졌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회의였는고 하니 전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박주민 두 후보를 공천 배제,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하고 내린 결정을 놓고 비대위가 이제 최종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조 의원님, 이게 왜 결론이 안 난 것인지 또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천이란 것도 인사에 관한 거죠. 인사에 관한 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예. 그 찬반 공개를 하면은 그 자체로 편을 가르고 분란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인사에 관한 거는 그 과정을 절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는 이거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혹시 송 전 대표가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비이재명계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송 대표가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하시고 송 전 대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선제 타격이다. 아예 이재명 등판 못하게 지금 이제 뭐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얘기인데 뭐 이재명 계다 선제 타격이다. 저는 솔직히 우리 당에 이재명 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7인회 중에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입장 혹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7인회 중에도 다 갈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입장도 갈려요? 7인회가? 예. 우리 당내에는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찰 수사권 덜박탈. 네네네. 친명계라고 저는 그 하는 거가 난 동의를 못 하고요. 그리고 직전 당대표라고 하셨던 분이 그 뭐 개파 운운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재명을 선제 타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떠다하지 못하다. 왜
자기가 그냥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지 왜 이재명 고문 뒤에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뭐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혹은 뭐 반대로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론이 오늘 나는 거죠. 어찌됐든. 어쨌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조홍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